대해서 1학년 신입생에 대한 학과가 전함을 마치겠습니다. 학부모님, 우리 1학년 신입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학부모님 인사 한번 해봅시다. 안녕하십니까? 한번 들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공교 교장 이영란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입학식 10시 반 정시에 시작합니다. 학부모님 추운 날씨에 또 우리 자녀들 운동장에 오래 세우면 안 좋아할 것 같아서 빨리 마치고 학생들은 교실로 들어가고 학부모님들은 시청각실에서 전달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입학수강기는 중등교육법 제13조의 1항에 의하여 남자 138명, 여자 146명, 총 284명에 대하여 2020학년도, 23학년도 성남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허가합니다. 2023년 3월 2일 성남초등학교장 이영남 축하합니다. 우리 다같이 박수 쳐주십시다. 바로 드디어 학교장 부탁 말씀드립니다. 우리 1학년 다같이 교장선생님이 1학년 하면 큰 소리로 대답해볼까요? 1학년! 우와, 진짜 힘차게 대답 잘하네요. 우리 성남초등학교 입학한 것을 축하합니다. 네. 성남초등학교는 여러분을 위하여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실에 가서 선생님들과 같이 즐겁게 공부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은 딱 한 가지 없다. 여러분들은 아주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학교에 올 때나 집에 갈 때나 항상 여러분의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학교 올 때 차도 많고 그리고 낯선 사람들도 많아요. 절대 따라가지 않고 교통 질서를 잘 지켜서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도록 합니다. 알겠어요? 네, 학부모님 오늘 우리 자녀들이 입학하는 거 보니까 대견하시죠? 예, 학교를 믿고 선생님을 믿고 맡겨주시면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남교육가족들이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학부모님들 저도 1학년 자녀를 지금은 다 컸지만 가장 기억에 애 키울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애 태어났을 때와 그리고 애 1학년 입학했을 때가 가장 설레였습니다. 그때 어떤 모습을 봐도 대견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집에 오면은 굉장히 궁금하고 그래서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애가 또 반드시 학교에서 좋은 일만 있었다는 것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또 때로는 학부모님들이 듣기에 우리가 혹시나 무슨 어떤 나쁜 선생님에게나 학생들에게 나쁜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게 됩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그거는 부모라면 모두 다 당연한 부모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더러 제가 이 학교에 3년을 있어보니까 학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 나이가 보니까 때로는 사실과 다르게 집에 가서 엄마에게 그 설레가 공부를 하면서 전달을 할때 학부모님들이 듣기에는 이게 좀 섭섭한 부분이 있다 해가지고 바로 또 학부모님들이 화를 내가지고 전달을 하는 경우도 이렇게 들어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많이 이제 좋아지고 줄어들었는데 혹시 학교에서 그런 일들이 우리 아이에 대한 어떤 섭섭함이 있다 하면 언제든지 제일 먼저 담임 선생님과 소통하십시오. 혹시나 담임 선생님께 오늘 아이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혹시 선생님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대부분 제가 1학년 담임이나 우리 학교 전체 선생님들께 학교에 어떤 일이 있었을 때는 항상 학부모님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오해가 없이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때로는 빠르게 소통을 하는 담임쌤도 있지만은 학생들 가르치고 또 집에 보내고 학교 생활지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시간이 조금 늦게 소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학부모님들은 조금 기다려줄 줄 알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오해 있었던 부분을 먼저 담임선생님하고 소통을 하면 거의 100% 정도가 다 그런 부분이었구나 전달하는 게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하면은 오해가 다 풀립니다. 그러나 소통하지 않을 때는 혼자 상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화도 나고 잡지 못하고 또 뭐 교장실에도 전화하고 뭐 때로는 학교 찾아오기도 하는데 저는 학부모님들이 교장실에 오거나 뭐 와서 소통을 하자는 거 그거 전혀 그립낌 없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그거는 소통할 준비는 돼 있지만은 그래도 한 번 더 우리 담임선생님하고 소통한 후에 그래도 학부모님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면은 언제든지 교장실은 열려 있으니까 교무실 교감생도 열려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전달을 하거나 아니면은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담임선생님과 소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학생들 우리 자녀들 집에서 학교에서 생활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선생님과의 신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지금 올해 1학년 우리 담임선생님들 정말 제가 1학년에서 6학년에 가장 신경 쓰는 담임선생님 배치가 1학년입니다. 작년에 또 1학년 하시던 선생님들이 또 1학년을 가르쳐 보니까 보람이 너무 크고 만족도도 크고 얘가 또 1학년 했던 경험이 있었던 선생님들을 거의 다 1학년 선생님으로 담임을 배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1학년 학부모들도 굉장히 만족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 학교에서 1학년에 전문가인 선생님들을 다 담임을 했으니까 담임 선생님을 믿고 학교를 믿고 학부모님들 우리 학교하고 소통을 잘하고 잘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학년 보면은 학부모님들 거의 작년에도 매일 학생들 데리러 옵니다. 데리러 오는데 우리가 학부모님과 약속을 해야 됩니다. 학생들 거의 데리러 오면서 천천히 자녀들이 혼자서 학교에 적응할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나이가 이제 애들 뭐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할 나이 되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스스로 하겠던 독립심을 키워주는 게 자녀가 자랐을 때 가장 그게 큰 힘이 됩니다. 그걸 우리 학부모님들은 이제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학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오고 자녀들을 하교하러 데리러 오는 시간을 저하고 선생님과 약속을 해야 됩니다. 자, 한 주만 하면 되겠습니까? 한 주 데리러 오고 아니면은 2주 아니면 3월 한 달 내내 이 약속을 하고 그 뒤에는 학교에 학생들을 그냥 혼자 보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부모님하고 약속을 운동장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학생들이 자녀들이 나오면은 1학년 1반 나오면은 1학년 1반 학부모 운동장에 섰다가 같이 데리고 나갑니다. 이건 3월 2주 정도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3월 2주를 하니까 그래도 못 믿어가지고 거의 조금씩 줄어들면서 마지막으로 학부모님들이 학교를 믿고 학생들을 혼자 보내는 게 거의 3월 한 달 정도가 걸렸어요. 그럼 3월 한 달 정도니까 밖에서 학생들을 데려보내고 또 나오면은 데리고 가고 하는데 거의 집중적으로 학부모님들이 오시는 시기는 3월 2주 정도까지는 되겠죠? 약속할 수 있겠어요? 예. 3월 2주 보고 지켜보고 3월 3주 때는 한번 지켜보고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학생들 혼자서 학교에 오고 혼자서 집에 가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완전히 3월 마지막 주 3월 달은 학생들을 혼자서 오는 연습을 끝나고 4월부터는 스스로 학교에 오고 스스로 집에 가는 그 연습부터 하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학교에서 혼자 적응할 수 있는 항상 엄마가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혼자 적응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지도하겠지만은 아시다시피 우리 학교가 굉장히 교통이 복잡합니다. 교통이 복잡하다 보니까 시니어분들이 아침에 계속 씁니다. 그리고 시니어가 없을 때는 우리 학교 동생 어머니 애들이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해줍니다. 1학년 학부모님들도 우리
어머니, 녹색 어머니 봉사활동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버님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침에 어머님이 바쁘다고 아버님이 오셔서 해주는 모습을 보니까 자녀들도 엄청 자랑스러워요. 저도 참 어머님이 하시는 것보다 아버님들이 하시니까 더 힘이 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침마다 올 때 다른 거 말씀하시지 말고 안전하게 항상 참고 자전거 보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을 매일매일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하교할 때는 시니어분들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3월 한 달은 선생님들이 쭉 나가서 하교를 하고 지도를 하는데 그 이후에는 혼자서 가야 할 때 다른 건 없습니다. 보통 신호등 잘 보고 항상 신호등 잘 보고 신호등이 불이 켜지기 전에 애들이 급하게 뛰어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아마 오늘 지금 우리 자녀분들 보니까 한 5분 정도 1학년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한 5분 정도 입학식을 하는데 굉장히 어젓하게 잘 써있고 대답도 너무 힘차게 잘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학교를 믿고 선생님을 믿고 교장을 믿고 교원생님을 믿고 학생들 안전하게 보내주시면 저희들 최선을 다해 자녀들을 지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시 30분까지입니다. 8시 30분까지인데 너무 일찍 아이들을 등교시키면 선생님들 원래 출근 시간이 8시 30분까지인데 저희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한 10분 정도 먼저 일찍 출근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지만 선생님들도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 8시 20분 전에 보내는 거는 가능하면 좀 자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찍 보내면 애 혼자 교실에 있으면 때도 여러 가지 혼자 학교 1학년이 교실에 혼자 있으면 좀 여러 가지 못하게 문제도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8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보내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는 보시다시피 전교생이 한 1,500여 명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몇 시간이 굉장히 복잡습니다. 학부모님 중에서 이제 자녀들을 자가임으로 등하교시키는 학부모님들이 좀 계셔요. 불가피하게 할 경우는요, 남쪽 편에서 하차해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학교 앞에서 정차하면 걸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자가용 학교는 자제를 해주시고 불가피하게 하게 될 때는 남쪽 편에 하차해서 자녀가 걸어 들어올 수 있도록. 예. 그리고 자전거나 킥보드를 가지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자전거 등교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해야 되는데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 보호장구를 착용하느라도 다칠 염려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자전거 등교나 특히 킥보드도 할 경우에는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자전거나 킥보드 등교는 자제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교시 교장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다음 주까지 요 팻말을 저기 서쪽편으로 저 축구 골대 있는 쪽으로 세워둘 겁니다. 학생들 하교할 때 기다리는 대기 구간입니다. 다른 학년들 입장에서 체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같이 이 대기수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담임선생님들은 학교에서는 담임선생님들이 부모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담임선생님에 대해서 신뢰성을 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좀 불만스러운 상황도 생기잖아요, 그죠? 생기면 일단은 담임선생님이 잘못했을 거라
학교에서 잘못했을 거라 반성을 먼저 짓고 화가 난 상태에서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을 맡겨놓고 학교에서는 자녀들을 책임지고 집에서는 가정에서는 부모님을 책임지는 거예요. 잘못했으리라 먼저 반성짓지 말고 왜 그렇게 됐을까 그걸 먼저 알아보는 게 먼저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전화할 때는 교무실로 먼저 전화해서 처음부터 화가 난 상태에서 전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더라도 결국은 담임선생님을 통해서 알아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간에 1차적으로 담임선생님과 먼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담임선생님이 우리 아이가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하면 담임선생님 교육에서 충분히 안내를 할 것이고 잘못한 상황에 대해서는 또 뭐 시정을 하면 되는 거고 서로 자식을 맡겨놓은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해하는 상황으로 대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안 해주면 교육청에 뭐 이야기 하겠다 교육청에 얘기해도 됩니다. 얘기해도 되는데 그거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지. 처음부터 교육청에 얘기하려고 교육청에 얘기해도 결국은 학교로 다시 돌아옵니다. 학교에 돌아와서는 또 저희도 교무실에서나 못하는 거는 또 담임선생님이 꼭 가거든요. 그래 불러서 가면 서로가 감정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된지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전화는 궁금한 거는 얼마든지 전화해도 됩니다. 1차적으로는 담임선생님과 통화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한 명만 올라가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저희 학교에 요즘까지 합하면 한 1,600명의 급식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1,600명의 기호를 다 맞출 수는 없겠죠, 그죠? 그 급식 문제는 영양사 선생님이 그래도 학생들의 가장 건강상의 영양을 생각해서 식단을 짜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아이가 정말로 못 먹는 거나 알레르기가 있거나 이런 거는 뭐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문제는 담임선생님한테 우리 아이는 달걀 알러지가 있어서 달걀 있는 음식을 못 먹습니다. 거기 그런 부분에는 좀 미리 담임선생님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담임선생님이 뭐 식단을 보고 뭐 이런 날좀 피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밥맛이 애가 집에 가면은 대부분 다 엄마가 해주던 입맛에 숙회에서 있다가 집에 가서는 오늘 담임선생님 부모님도 집에 가서 오늘 밥 잘 먹었나 생말씀 잘 들었나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냈나 다 물어보죠. 물어볼 때 오늘 밥만 없어서 밥 못 먹었어. 그러면 이 말하는 그 나디에 이 말이 식단이 왜 이럴까? 바로 학교로 밥맛 없어서 우리 일주일째 밥을 못 먹었어요. 이러지 말고 그런 부분은 급식 원인들이 있습니다. 있고 담임선생님께 그래도 이런 부분은 조용히 이렇게 건의를 해주시면 그 건의 사항들을 모아서 이런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근데 급식이 맛없다고만 그냥 단정지어서 하면은 그 소인명 1,600명이 전부 다 맛이 없지 않겠죠. 다 맛있을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시면 담임선생님에 대한 신뢰, 학교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서로 우리 자녀들을 정말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학교에서 급식은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것을 애들에게 인식시켜주고 강제적으로 다 먹어라 이래 안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 학생들 어떻게 하든지 안 남기고 다 먹으려고 선생님들이 예선했지만은 지금은 그걸 억지로 먹이니까 오히려 학부모님들 민원이 너무 많아서 몇 번 원하다가 다 먹어도
아이들이 먹을 만큼 먹으면 학교에서 그렇게 강요는 하지 않지만 제일 좋은 거는 부모님들이 학생들에게는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자녀들에게는. 그래서 학교 급식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